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아편과 같은 현금복지 국가 부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공돈을 주면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국가의 위정자가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고려도 없이 마구잡이로 현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빚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간단한 논리도 이해를 못하는 국민들은 지난 4.15 총선에서 코로나로 인한 포장지에 제대로 포장된 채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긴급 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에 177석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의석을 몰아주었습니다. 이 정권의 내로남불의 극치,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해 무수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민주당을 다시 국민들은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총선 결과를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부실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규모입니다. 재난 지원에 큰 돈을 쓰는 것은 아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돈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일용직,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집중 지원하는 게 옳은 것일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자는 것인데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스위스 국민들은 깨어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아편과 같은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스위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전 대통령 바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 복지는 재정이 바닥나면 언젠가는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 순간 국민들은 돈을 주던 과거 정부는 유능한 정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는 현재 정부는 무능한 정부로 여깁니다. 애초에 그런 늪에 빠져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불평등의 가속화와 맞물려 빚을 늘려서라도 돈을 풀어젖히는 정치 세력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민은 나라 빚 줄이는 고통 분담이 싫다며 경제를 살려놓은 우파 정권을 버리고 방만한 살림으로 나라를 무너뜨린 좌파 정부를 다시 선택했습니다. 재정이 파탄난 그리스에서는 지난해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며 회생을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나랏돈 살포를 줄이자 살기가 팍팍해졌다며 국민들은 금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도 폴란드의 바웬사가 경고한 현금 중독의 늪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정부의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40% 이하로 계속해서 맞춰놓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삐 풀린 말처럼 마구잡이로 재정적자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권 임기 말에는 재정적자 비율이 60%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잡던 미래통합당이 잡던 부득이 점진적으로 재정적자들을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 선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적자 비율이 65에서 70% 언저리에 도달하면 대한민국은 국가부도 사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퍼붓고 수준 낮은 국민들은 그것을 좋아하니까 임기가 끝날 때 60%까지 재정 적자를 남겨놓고 떠나게 될 것이 눈앞에 뻔히 보입니다. 그럼 다음 정권은 어떻게 될까요? 참 망조가 들어도 제대로 들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몇 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변하지 않고 이 정권에 계속 박수를 보낸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국가부도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